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좋은 명언은 인생은 당신에게 벌어진 일 10%와 당신이 그 일에 대처하는 90%로 이루어진다. 찰스 스윈돌. 오늘 방송할 주제는 땅집고의 이지은이 기자님께서 투자 리포트 무려 6개 노선 초대형 호재 대곡역 일대 주목할 단지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갖다가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들이 좀 있어요. 먼저 반복되는 말들을 최대한 제가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를 갖다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또 이제 그 시간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해서 오늘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6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6개 노선이 아니라 5개 노선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3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대곡 소사선 그리고 GTX-A 그리고 교외선까지 해가지고 5개 노선이 아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님께서는 6개 노선을 갖다 이야기한 게 아마 고양선이 이쪽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많은 30대를 위한 수도권 교통 핵심 지역 분석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해서 두 번째로 대곡역이 지금 시리즈로 지금 선정이 돼서 기사에 지금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30대 주택 구매자들이 아파트를 사기 힘든 상황인데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직장인이라면 경기도 도시 중 서울 핵심지와 새로 연결되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대곡역 일대를 주목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사스마일 생각도 고양시에서 일산 킨텍스 그리고 대곡역 그리고 창릉, 삼송 저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 일산 킨텍스 생활권하고 그리고 창릉하고 화정생활권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대곡역이 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곡역이 창릉 때문에 조금 사업이 좀 딜레이 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창릉이 이제 공사를 갖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면 대곡도 개발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GTX-A 노선을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공사 속도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TX-A 노선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이것만 보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요.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서울역까지 약 9분 그리고 이제 삼성역까지 14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창릉역이 지금 들어온 걸 갖다가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미스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 요금 관련해 가지고도 2,419원 10km 정도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3호선 왕복 이용 요금의 최대 한 2배 정도로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감사스마일이 고양 특례시를 천지개벽하게 할 GTX-A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파괴력이 물론 GTX-A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곡 소사선의 그러니까 파급력은 GTX-A랑 거의 맞먹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곡 소사선이 지금 대곡 소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고양시에 계신 분들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산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일산 소사선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곡 소사선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능곡과 김포공항 그리고 원종 부천종합운동장까지가 가고 이제 소사까지 가는데 아마 5월 달쯤에 소사에서 원종까지가 선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5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기대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는 대곡에서 두 정거장 김포공항으로 가게 되면 김포공항에 보시게 되면 5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9호선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마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의도라든지 또 강남까지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대곡 소사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더 나가서 이제 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시까지 연결되고 서해선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대곡 소사선이 아마 이제 내년에
내년 1월 달쯤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아마 저는 올해 정말 고양시에 무주택자분들 계시면 대곡 수사선 주변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일산 서구나 일산 동구 쪽으로 해서 뭐 경의중앙선 라인이라든지 뭐 3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아파트 있으시면 꼭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삼성벨트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대곡까지가 원흥역까지는 3정거장 그리고 이제 삼성역까지는 4정거장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곡 다음에가 화정이고요. 화정 다음에가 원당입니다. 원당 다음에가 원흥 그리고 원흥 다음에가 삼송 그 다음에 지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을 가는 방법이 GTX-A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곡 수사선으로 해가지고 9호선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투트랙 그리고 3호선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에서 3가지 방법이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GTX-A뿐만 아니라 대곡 수사선을 또 주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고양선이 지금 대곡까지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좀 아쉽지만 고양선은 이 화정에서 고양시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까지는 오진 않지만 고양시청이라든지 뭐 식사 쪽으로 해가지고 트램으로 연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이 고양선이 대곡으로 연결됐으면 고양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양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창릉 신도시로 해서 이제 서부선으로 연결되는 세절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절의 서부선이 연결되는 거 하나만으로 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고양선이 만약에 대곡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고양시의 그런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시너지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교회선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이 교회선이 원래는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 다니고 있었다가 이제 폐선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이제 능곡까지로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기본 계획이 2023년 정도에 나오고 이제 시범 운행을 통해서 2024년 정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두량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기 서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동이라든지 벽제 그 다음에 뭐 일령, 장흥, 뭐 송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면 의정부에는 또 GTX-C가 이제 의정부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선을 타고 대곡으로 오게 될 경우에 GTX-A라든지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의중앙선까지 다 환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뭐 교회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내년에서 2023년 개통이 목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에 뭐 시범 운행을 갖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순조롭게 시범 운행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노선 뭐 6개가 아니라 5개가 지나는 복합 환승센터가 될 대곡역 일대가 주목할 만한 아파트는 어디일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최고로 가까운 데가 대곡역 주변에 대곡역 부산 2부하고 대곡역 롯데캐슬 L 클래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가가 이제 11억, 그 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분양권에 비해 가지고 분양가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대곡의 그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대곡역 주변에 있는 능곡에 있는 뭐 새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또 능곡역에 있는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단지들도 앞으로 더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곡에 좀 관심을 두시고 서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지역에 대해 가지고 감자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직접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능곡이라든지 대곡하고 얼마나 또 가까운지도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대곡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뉴스위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되는 건데 대곡역의 이름이 이제 대장동하고 내곡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남에만 대장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에도 대장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의 대장동과 내곡동의 앞자와 뒤에 자를 따서 대곡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역으로 이제 2021년 7월 30일부로 관리역에서 보통역이 격화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곡역의 그 대주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중앙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현재는 경의중앙선하고 그 다음에 일산선, 3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두 개 역으로 이제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의 역으로 합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환승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경의선하고 이제 3호선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경의선 라인과 이제 교외선 라인이 있는데, 지금 교외선은 지금 폐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강장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경의선 구 역사 승강장인데 지금 새롭게 승강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 소사선은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시의 가장 변화를 이끌 대곡 소사선이 내년에 개통을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일산선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창 밖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보실 분들은 한번 대곡역에 가시면 2층에 이렇게 환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아놓긴 했는데 공사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터널 대합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GTX-A 대곡역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승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3호선과 이제 경의중앙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곡역의 환승의 이런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GTX-A는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곡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교외선 대곡 역사는 기존에 활용되어 있던 역사를 그대로 활용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경의선이라든지 서해선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남부 역사를 갖다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경의중앙선도 지상철이고 그다음에 대곡역 같은 경우도 지상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에 지금 역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다음에 교외선 같은 경우도 지상에 지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경의선 말고 서해선이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지하로 들어갈지 이제 지상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자세한 계획을 갖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알게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곡역 같은 경우, GTX-A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지금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직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결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대곡 역사 조감도입니다. 이거 아마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또 멋지게 기존 3호선 역사를 헐고 새 통합 역사로 지금 건축할 예정입니다. 승강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있는 역사를 헐어버리기 때문에 환승 통로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소한 신대곡역은 3호선 승강장보다 높이 올라간 선상 역사인 6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미래 구상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난지도 쪽으로 이어지는 홍대 입구에서 통일 전망대선 계획도 있으면서 이제 서울 경전철 서부선, 그 다음에 홍대 입구 통일 전망대선까지 총 7개 노선 환승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전철 서부선이 고양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트램으로 연결되는 것도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고양선이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홍대 입구에서 통일 전망대선까지 이제 이것도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고양중앙역으로 역명 변경을 추진을 한번 했었었는데, 서북방면의 환승 중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에 역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고양시가 이제 고양 대곡역으로 아마 개명을 다시 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에서 내려다본 이제 대곡 주변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대곡은 아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앞으로 이 대곡역의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질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곡 역세권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한 2020년도 후반 정도로 지금 첫 입주를 한다고 할 경우에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은 아마 2020년 후반쯤으로 저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고양시 주민들의 평생 수건이지만 단 한 번도 삽을 뜬 적이 없다. 대곡 역세권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먼저 지금 개발되는 바람에 조금 더 딜레이 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앙로라든지 일산선 그리고 이제 경의선 그러면서 이제 GTX-A는 좀 빠졌는데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업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그 자족시설까지 이렇게 다 들어오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이건 많은 부분이 조금 변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대곡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고양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0년도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평균 이용 계획도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네. 승강장의 이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일산 3호선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해선 또 여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의 이제 대합실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교외선의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참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조금 더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뭐 대장천이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교외선의 그런 선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경의중앙선 그리고 이쪽 빨간 선이 이제 3호선이고요. 일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GTX-A 노선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토당교차로라든지 토당대교로 해가지고 우회도로 39번 우회도로가 이제 개통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능곡입니다. 그러니까 능곡에서 대곡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걷는다고 하면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거의 그래도 한 800m 정도 지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능곡에 있는 두산 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이편한 대리 미차 아파트라든지 능곡 양우 내안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의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곡 소사선이 이제 능곡역에도 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곡역까지 가실 필요 없이 능곡역으로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능곡이라든지 행신일동 이쪽이 앞으로 대곡역이 개발되면서 많은 가치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교외선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대곡역은 조금 더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도 중반 정도로 저는 이제 빠르게 예상을 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랑 이제 대곡이랑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 특례시가 됐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6월 1일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면서 또 새롭게 고양 특례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곡 역세권이라는 사업이라든지 또 JDS 지구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 또 세 가지의 지금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일산 킨텍스는 뭐 계획대로 좀 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대곡역을 많이 주목을 하고 지금 20대라든지 30대 혹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대곡역을 좀 주목하시고 만약에 내가 대곡역 쪽으로 좀 들어가기 좀 그렇다고 하시면 대곡역과 가까운 곡산역이라든지 백마역 쪽 더 나아가서 또 아래쪽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능곡이라든지 또 화정 이쪽을 갖다가 주목하시거나 원당 쪽에 새 아파트를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덕양구의 미래 가치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덕양궁의 미래 가치라든지 또 대구뿐만 아니라 삼성 벨트 더 나아가서 고양시의 고양 특례시의 미래는 올해가 뭐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올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방송이 조금 다소 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이뉴스 24에 그 아파트 브랜드 집값에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네요. 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입지다. 물론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이 더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를 갖다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더 비싸더라도 역세권을 갖다 선호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드 아파트를 갖다가 일반 아파트보다 더 선호한다. 그리고 가격도 더 낮다, 더 많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브랜드를 따지느냐 아니면 뭐 입지를 따지느냐라고 하면 감자스마일 생각은 아파트 브랜드보다 저는 입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입지라든지 브랜드가 둘 다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